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들 쉬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또 AI 융합교육 연구에 수업 나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울 역삼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열심히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서혜진 선생님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도전기라는 주제로 수업 나눔을 해 주십니다. 우리 서혜진 선생님께서는 우리 연구의 또 임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서혜진 선생님의 간략한 이제 양력을 소개해 드리면 2023년 디지털 윤리 창작 콘텐츠 수업 지도안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국과학창의재단 소프트웨어 AI 수업 사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 T셀파 수업혁신 연구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으며 그 밖에 IB 교육자 자격증도 수료하셨고 또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또 한국교원연수원에서 또 30차시 연수 이것들은 다 우리 서혜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서혜진 선생님의 이렇게 행적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밤낮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발표를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동영 선배님께서 너무 이게 과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뒤에가 핵심인데요. 이제 수업 도전기예요, 사실. 뭔가 이렇게 제가 엄청 잘하고 많이 잘 아는 주제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이제 좀 좋은 기회로 공부할 기회가 좀 있었어서 이왕 공부를 하는 김에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 말고 이제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도전한 정도여서 오늘 혹시나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또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차원에서 같이 살펴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역삼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혜진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매직스쿨 AI라고 이게 사실 외국에 있는 교사들은 되게 미리 알고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약간 AI 교육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이용을 해서 뭔가 챗봇을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런 탐구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회과를 중심으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한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에듀테크도 있고 뭔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도 주제가 있어서 이제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학교에서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원래는 디지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날 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제 아이비 이제 교육 과정에 한 2년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좋은 기회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 이제 아이비 교육자 자격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로 합격을 해서 대학원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약간 수료 형태로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4년 거도 들고 왔는데 이미 2024년 거는 이제 모집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2025년에도 계속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좀 공부해 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좀 같이 지원을 해보셔서 또 보니까 교육과정 전문가이신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오셔서 저는 되게 꼴랑지로 옆에서 되게 많이 주워 듣고 많이 배우고 그분들의 약간 철학이나 배움을 옆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 공문을 좀 찾아보시고 2025년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비라는 것 자체가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이 그냥 교사 한 명이 뭔가를 이제 수업에서 한다기보다는 뭔가 학교의 공통적인 교육 철학, 그리고 여러 동료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학교가 아이비 관심 학교나 아니면 뭐 후보 학교나 이런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학교에 있지는 않아서 이런 아이비 교육 과정을 제가 개인으로서 실천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도중에 그러면 수업 정도에서 내가 어떻게 좀 배운 내용을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하던 도중에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이제 조금 연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접목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을 좀 읽어보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방향이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많이 좀 녹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 이 방향이 맞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조금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 과정의 총론의 교육 과정 중점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단편적인 지식 암기는 지향하고 각 교과목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가르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학습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즉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런 프레임 자체를 가르치는 게 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다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와서 올 한 해 동안은 아이들이 디지털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네, 직접 탐구를 좀 할 수 있는 수업을 한번 계획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사실 이제 저는 챗GPT가 없이는 이제 업무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좀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학교 업무도 많고 기억해야 될 개별적인 사실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들은 다 핵심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제 곁가지 같은 거지. 이제 핵심을 관통하는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이제 탐구를 해나가는 거지. 왜냐면 너무 단편적인 지식들은 눈 뜨고 일어나면 바뀌어버리고 또 뭐 정말 며칠 사이에 급변해 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본질을 관통하는 이런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되 그걸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관심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와 지도서를 이제 좀 쭉 살펴보다가 약간 전이에 초점을 조금 맞추는 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의 내가 어떤 핵심 아이디어를 가르치면 이게 계속해서 지식이 바뀌더라도 내가 이걸 유연하게 아이들이 좀 변모시켜서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랑 프로젝트 학습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먼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내용 중에 이제 3학년 1학기에 교통수단의 변화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좀 교육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왼쪽에 이제 에릭슨이 지식의 구조라고 해서 아랫단이 가장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그것에 대한 주제, 그리고 주제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이 합쳐져서 일반화된 진술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는 개념을 한 7가지 정도로 조금 이제 핵심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형태, 기능, 인과, 변화, 연결, 관점, 책임. 이렇게 개념들이 있고 이 개념들을 어떤 학습에 마치 돋보기처럼 끼워 넣으면 그 어떤 학습이듯이 관통을 하는 무언가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배울 주제가 교통수단이면 교통수단의 형태, 교통수단의 기능, 교통수단이 왜 발전했는지, 그리고 교통수단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교통수단의 변화가
생활 모습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바람직한 교통수단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혹은 이제 좀 세계 시민으로서 이제 좀 바람직한 교통수단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뭐 이런 것들을 탐구를 이런 개념적 렌즈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개별적 사실들을 먼저 이제 교육 과정에서 분석하고 얘를 어떻게 개념을 중심으로 가르칠지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일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개념적 렌즈들을 중심으로 제가 핵심 질문을 이렇게 단원에서 7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차시를 재구성해서 학생들이랑 학습을 쭉 좀 진행을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단원의 명이 교통수단의 변화라면 형태 측면에서는 교통수단은 어떻게 생겼는가? 교통수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교통수단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했는가? 고장마다 교통수단은 어떻게 다른가? 미래에는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할까? 미래를 위해서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통수단이라는 하나의 어떤 주제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적 렌즈를 사용해서 일반화된 진술을 좀 이끌어내고 보다 아이들이 탐구를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수업을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 탐구 질문들도 이제 이 2가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건 제가 만든 거고요. 나머지 5가지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탐구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실 10살이거든요. 만으로는 9살 또는 아직 8살밖에 안 된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탐구 질문을 좀 만드는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계속 좀 연습이 좀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탐구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되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제가 앞서 이제 교육과정 중점 보면서 스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비나 아니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학습 내용 자체를 이제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그런 학습 전략과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부터 아이들이랑 이제 질문 만드는 연습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진을 보고 뭐 형태와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든지 기능과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든지 변화와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든지 원인과 결과, 인과와 관련된 질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떤 주제를 보고 이제 자기만의 궁금증이나 탐구하고 싶은 질문들을 좀 이렇게 유려하게 만드는 연습들을 계속 지속해서 해나갔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랑 질문 만드는 연습을 하기 전에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저는 이런 탐구 질문을 왜 만드는 연습을 좀 하고 싶었냐면 사실 요즘에 너무나도 쉽게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조차 내가 뭔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탐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탐구로부터 뭔가 세상을 조금씩 더 잘 알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제 TV가 있으면 TV가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1970년대, 80년대 처음 TV가 나왔을 때는 지금만큼 화질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점 해상도가 높아지고 뭔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역할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뭔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궁금해함으로써 뭔가를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걸 바탕으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조금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 만드는 연습을 조금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랑 이렇게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변화를 주제로 이렇게 질문 만들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실제 학생이 이렇게 만든 이제 질문 리스트들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제시한 건 교통과 통신수단의 변화라는 토픽만 제시를 하고 그 이제 곁가지에 이제 관련 개념들만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교통수단, 옛날, 오늘날, 미래, 생활 모습, 발달. 이런 이제 학생들이 조금 활용해 볼 만한 관련 개념들만 제시를 하고 이제 학생들은 그걸 이제 관련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좀 평소에 궁금했는지 어떤 것을 알면 좋을지 이렇게 이런 탐구 질문들을 만들고 공유하는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최근 탐구 질문을 만든 걸 이렇게 좀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되게 빨리 감기를 많이 해놓은 건데 얘는 지금 오늘의 주제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냥 아이들이 탐구 질문을 만드는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키보드라는 저희 학교는 이제 웨일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웨일북에 있는 이제 학습 관리 플랫폼인 웨일 클래스에서 이제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탐구 질문을 만드니까 좀 이제 못하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의 이제 질문을 좀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게 궁금한데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교사가 뭔가 스캐폴딩을 안 줘도 이렇게 다른 친구들 걸 좀 참고해서 보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빨리 다 쓰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질문 보면서 스티커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앉아서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아니면 이거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까? 뭐 이런 자연스러운 좀 상호작용이 오고 가는 모습을 조금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각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는 각자 이렇게 질문을 만든 거고요. 거기서 나온 질문 중에 우리가 진짜로 탐구해보면 좋은 질문들을 제가 교사가 한 번 더 이렇게 정제를 해서 이렇게 쭉 탐구 질문을 분류화해서 유목화를 해두었습니다. 잠시만요. 당직실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네, 웨이브 화이트보드 부럽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애들이 왼쪽에 이렇게 질문을 개인적으로 만들고 아무래도 10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든 질문이 모두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어요, 교육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유목화를 해서 정리하고 또 이제 교과서 순서나 제가 아까 이제 탐구 질문을 만들었던 그 형태인과 이 순서대로 한 번 더 유목화를 해서 정리하고 이 순서대로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한 A3 사이즈로 이걸 인쇄한 다음에 뒤에다가 계속 붙여놓고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환경을 조금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수업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형태와 기능입니다. 교통수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교통수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생들이랑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주제였던 매직 스쿨 AI라는 걸 좀 활용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한번 이제 국제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국제학교에서는 아예 그런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약간 뭐 저희로 따지면 이런 에듀테크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담당해 주시는 이제 선생님 아니면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저희보다도 훨씬 이전에 뭔가 이런 AI나 에듀테크를 좀 활용하고 1인 1기기가 좀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매직 스쿨 AI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이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탐구를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아이들한테 학습지를 준 장면인데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는 이걸 보고 이게 뗏목이다, 이게 달구지다, 이게 가마다라는 걸 알지만 이제 오늘의 주제가 형태잖아요. 그래서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인공지능 챗봇과 스무고개를 할 수 있게 활동을 좀 구성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소가 뭔가 흙을 운반하고 있어. 이건 뭘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형태에 진짜 자기가 관찰한 걸 초점에 맞춰서 선생님이랑 1대1로 묻고 답하지는 못하니까 그 1대1로 묻고 답하는 활동을 인공지능한테 제가 책임을 좀 전가를 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활동을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좀 이따가 매직스쿨 AI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챗봇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작성을 했는지도 선생님들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학생들이 사진을 보고 보이는 대로 설명하면 무엇인지 맞춰줘. 대신 바로 답을 알려주지 말고 학생이 설명을 하고 듣고 답을 맞춰줘. 그리고 첫 질문은 사진을 보고 보이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처럼 해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옛날 교통수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통수단이랑 비교해 주세요라고 물어보고 학생이 답하면 피드백해 줘라고 했고요. 이제 지식에는 여기에 파일도 올릴 수 있는데 저는 간단한 내용이어서
파일을 올리지는 않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사실적 지식들을 여기 지식에다가 넣어서 챗봇이 이제 답변을 할 때 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제 채팅 한번 다시 확인하고 진행해 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면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지에서 이걸 보고 자기들이 관찰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볼게요. 움직였다.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찍다 보니까 길게 찍지는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관찰한 걸 바탕으로 이 관찰한 내용을 이제 챗봇과 묻고 답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 특징을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학생들이 이제 묻고 답한 활동을 좀 캡처를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옛날 교통수단에 대해 배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챗봇이에요. 사진을 보고 설명해 주시면 제가 무엇인지 맞춰볼게요. 사진을 보고 보이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네모난 박스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가마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가마는 옛날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교통수단이에요. 네모난 박스 모양의 가마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옮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아이가 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가마를 네 사람이나 옮기고 있어요. 왜 그렇죠? 라고 했더니 가마를 네 사람이나 옮기는 데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가마 자체가 뭐 무거웠다, 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 이제 신분과 권위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아이들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도대체 저 네모난 박스를 왜 네 명이나 들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조선시대에는 이런 신분에 따라도 이제 교통수단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좀 달랐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확장돼서 이야기가 되게 풍부하게 진행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사용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선생님들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이따가 진행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들어가시면 이 커스텀 챗봇을 이제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나무로 만든 한, 제가 치고 있나 봐요. 판판한 배에서 사람이 타고 있어. 이렇게 쳤어요. 이게 아이 한 10살 수준에서 제가 쳤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이제 챗봇이 더 힌트를 줄 때도 있고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모르겠다라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뭐랄까 이제 스무고개처럼 조금 계속 힌트를 주기도 하고 이제 답을 바로 말해주지 않고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되다가 정말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답을 말해주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뭘 알려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진짜 궁금한 것들 말은 주로 언제 탔는지 당나귀는 주로 언제 탔는지 아이들은 정말 저희가 안 궁금한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말을 언제 탔는지 당나귀는 언제 탔는지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아이들은 이런 것까지도 말은 언제 탔고 당나귀는 언제 탔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묻고 답하는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선생님들도 한번 좀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제가 QR코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만든 챗봇을 한번 활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직스쿨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런 연령 제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이제 차이가 조금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아이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는 데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직스쿨 AI는 따로 별도의 회원 가입은 필요 없고 또 로그인을 하는 게 없이 그냥 아이가 그냥 닉네임으로 저는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교사랑 약속한 닉네임으로 접속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교사가 이제 학생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안전성에 우려가 있으신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염려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잠깐 직접 활용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 2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잠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불편한 점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게 QR 찍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교사가 쓴 프롬프트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모르고 처음에 썼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입력할 때 제가 쓴 프롬프트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 조금 단점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미조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함께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잠깐 활용하시는 동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번 활용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직스쿨 AI 사이트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매직스쿨 AI 링크를 선생님들께 채팅창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직스쿨 AI입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구글 로그인으로 접속을 한 상태인데요. 선생님들도 혹시 되신다면 그냥 한번 같이 살펴보는 용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교육에 특화된 형태로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꼭 이제 학생을 위한 챗봇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면 예를 들어 리튼이나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딱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딱 교육에서 저희가 약간 필요한 내용들, 뭐 루브릭 생성기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PBL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을 써준다든지 심지어 선생님을 위한 농담까지도 써줍니다. 네, 그래서 되게 뭐 행동 개입 제한 아니면 뭐 여기에서 저도 되게 잘 썼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음, 학생들마다 이제 약간 수준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정말 다양하게 여기 들어가서 바로 쓰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되게 이 매직스쿨 AI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로서 하나는 이제 학생들 이제 활동을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생들에게 출시에 들어왔고요. 지금 34분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쉬고 싶어요라고 챗봇에 쓰신 분도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쓰고 지금까지 움직이는 교통수단이 있어? 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신 내용을 제가 하나씩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몇 명을 태워줄 수 있어? 뭐 요런 것들. 네. 요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 어떤 말로 묻고 답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싶으실 때 이런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씩 이제 질문이 약간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는 브라우저 번역을 쓰셔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브라우저 번역을 끄시면 그냥 영어로 두고 쓰시면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색한 번역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만드는 것도 되게 간단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건 여기에서 맞춤형 챗봇에 들어가서 그냥 여기 프롬프트 쓰고 그냥 여기 파일도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냥 PDF도 넣을 수 있고, PPT도 넣을 수 있고, 그냥 웹사이트나 유튜브 비디오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이제 학습 내용을 입력하시지 않고도 그냥 가지신 학습 자료를 넣고 이걸로 뭐 퀴즈 챗봇을 만들어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이걸로 학생들이랑 저처럼 뭐 스무고개 놀이를 만들어줘. 이렇게만 작성을 하셔도 자연스럽게 이제 챗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프롬프트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거 말고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미조라는 것도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조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약간 아직 저한테 좀 그때 제가 쓸 때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이제 미조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요것도 링크 하나 드릴게요. 네. 미조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직스쿨 AI나 미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챗GPT랑 위튼 같은 경우는 좀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제 교육 용도로 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또 AIDT 들어오고 나면 거기 안에 뭐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뭐 AI 뭐 보조교사 튜터 뭐 이런 것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역량 강화 차원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실 때 조금 이제 미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겠다 하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약간 감을 조금 더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활용하신 선생님 사례가 많이 없어서 외국에 있는 이제 국제학교 수업 사례를 조금 참고를 많이 했었는데, 미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직스쿨 AI가 이미 다른 이제 나라에서는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작년에 영국의 배쇼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미조를 이제 부스를 차려서 아예 거기서 되게 설명을 듣고 있는 국제 교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안전 문제, 이제 학생들의 이런 생성형 AI 활용의 안전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확실히 좀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이루어졌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학생이 실제로 이제 작성한 내용인데요. 이제 개별 특징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런 기납적인 탐구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말의 힘으로 움직이고 이제 가축의 힘으로 이동하고 이제 뭐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직접 들어서 걸으면서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어떤 힘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도 아이들이 잘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했던 이유가 이제 오늘날의 교통수단은 사실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거의 기계의 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이제 미래의 교통수단은 기계의 힘보다는 또 약간 자연의 친환경 힘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처럼 좀 이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도 질문으로 좀 적어보고, 인공지능 챗봇 답변도 적어보고, 옛날 교통수단들이 주로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앞에서 챗봇이랑 이제 묻고 답한 활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그냥 단순히 뭐 가마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였다. 뭐 달구지는 뭐 동물의 힘으로 움직였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일반화된 지식을 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활동을 매 차시마다 좀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되게 전 재밌다 생각을 했던 게, 그 일반화의 수준이 아이들마다 굉장히 다르고 점점 조금 더 일반화된 문장을 잘 만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옛날 교통수단은 말, 당나귀, 가마등이 있었다. 이건 사실 완전히 일반화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점차 조금씩 일반화된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옛날 교통수단은 사람, 동물, 바람, 물의 힘을 이용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가 된 거예요. 옛날 교통수단은 자연의 힘으로 움직인다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질 내용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요 장점과 단점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옛날 교통수단의 장점은 이제 사람이나 동물의 힘으로 움직여서 환경오염이 안 된다. 하지만 단점은 저는 이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런 단점도 이제 발견을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 교통수단은 귀족들만 탈 수 있어서 평민들은 탈 수가 없어서 불공평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에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발견하는 모습이 그냥 제가 제 위주로 그냥 수업을 쭉 이끌어 갔다면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챗봇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주도권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주도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생각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옛날 교통수단의 형태와 기능을 조금 살펴봤다면, 이제 옛날 교통수단에서 오늘날 교통수단으로 이어지는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탐구 질문은요, 교통수단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이고,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수업을 진행했던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의 교통수단은 이렇게 자연의 힘을 이용하다가 오늘날 교통수단은 점차 기계의 힘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야기를 쭉 했고요. 아이들이랑 이제 나름대로 그럼 교통수단이 변화해서 어떤 점이 좋아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네이버 지도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걸어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얼마나 걸릴지를 조사를 했는데 얘는 이제 네이버 지도가 제공을 안 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그랬더니 챗GPT가 1시간에 5km씩 8시간씩 매일 국토 종주를 한다고 할 때 한 약 10일이 걸릴 것이다 말을 해줬고 이제 네이버 지도로 자전거로 갈 때, 자동차로 갈 때, 고속열차로 갈 때, 비행기로 갈 때, 고속전투기로 갈 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생활 모습이 더욱더 편리하게 발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귀납적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편리함만 있을까라고 질문을 제가 하나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보고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자유롭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이제 웨일 클래스에 있는 팀보드, 화이트보드에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발견을 한 거죠.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좋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구나라는 거 이제 아이들이 발견하면서 좋은 점과 나빠진 점을 이렇게 균형감 있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걸 왜 그렇게 했냐면 교과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인간의 삶은 편리해진다 밖에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교통수단이 발달을 해서 편리해지기는 했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의식으로 또 미래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이런 정반합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조금 이제 물론 아이들에게 정반합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가 약간 교육과정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균형감 있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교통수단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 사진은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이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이제 예전에 먹지 못했던 것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그림책을 자기가 읽었던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수입 수출을 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이제 어린이들은 오히려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교사가 수업을 구성을 완전히 그냥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마다 배경 지식과 선지식이 다른 게 약점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면 뭔가 조금 더 자유도를 높여줬을 때는 이렇게 배경 지식과 선지식이 다른 게 이제 나만 교사인 게 아니라 우리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교사다 생각을 하면 또 제가 준비를 안 했던 내용을
아이들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좀 토론의 주제로 던져주기도 해서 이제 저한테는 되게 이런 백지의 수업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뭐 환경오염이라든지 안 좋은 점도 있다. 여기를 이제 같이 이해를 좀 했고요. 발전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둘 다 고려하면서 미래의 교통수단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교통수단을 활용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선생님은 학교에 올 때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오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내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가마를 타고 다녔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교통수단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뭐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통수단을 활용할 때 상황에 따라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교통수단을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고요. 사람들은 그럼 오늘날 교통수단을 활용할 때 상황에 따라 자기가 선택적으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를 지금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뒤이어서는 이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학습에. 그럼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미래에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만들면 좋을까라고 이제 마지막 차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교통수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올 때는 이제 삶이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발전을 시켰다. 근데 교통수단은 이제 변화할 때 과거의 단점은 극복하고 이제 장점은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와 오늘날 교통수단의 장점만 택하고 단점은 극복하는 형태로 미래 교통수단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옛날 교통수단의 장점과 오늘날 교통수단의 장점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 옛날 교통수단의 단점과 오늘날 교통수단의 단점을 다시 정리해서 얘는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 정리를 해서 미래 교통수단을 디자인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제 옛날 교통수단의 장점과 오늘날 교통수단 장점 중에 어떤 장점을 유지할지 모둠별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교통수단의 단점과 오늘날 교통수단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지 이제 뭐 보시면 매연도 매현이라고 적거든요. 근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10살이어가지고. 그래서 매연이 나는 건 이제 어디서 이제 좀 본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태양열 자동차를 만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양반들과 높은 사람만 이제 옛날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이건 불공평하다. 그럼 엄청 큰 버스 자동차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날 교통수단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자기 아빠가 테슬라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엄청 비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비용이 적은 자동차를 개발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미래 교통수단을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미래 교통수단을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표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물론 요즘에 이런 AI DT 이런 것들도 이제 한창 많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물론 기초학력이나 어떤 단순한 사실적 지식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데 AI 기술이 효과적인 것도 맞지만 이제 저는 뭔가 학생들이 하기 어렵고 뭔가 학생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의 영역에서도 AI가 잘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왼쪽에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앞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린 미래 자동차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생성형 이미지를 만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프롬프트를 받은 다음 캔바에다가 이제 각자 이제 학습지를 다 만들어주고 프롬프트를 제가 받으면 프롬프트에 이제 입력을 해서 아이들 거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다 생성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도 이제 사실 핵심은
생성을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더욱더 구체화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상상의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상의 한계를 이미지를 좀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프롬프트 적은 걸로 이미지 생성을 하고요. 생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기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밑줄을 친 게 그냥 이 이미지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앞에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논의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빠르고 소음이 작은 열차.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뭐 저출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쪽에서 주장을 하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아이가 많이 안 태어나서 2명만 타는 자동차 만들어도 돼. 이러니까 한 명은 또 이제 반려동물도 있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나름대로 자기가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도 탈 수 있는 이제 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넣고요. 뭐 스마트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거 한창 또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영상을 조금 많이 보여줬더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에서 이제 논의했던 것들, 그러니까 옛날 교통수단의 장단점, 오늘날 교통수단의 장단점을 되게 잘 반영을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캔바에서 이 이미지는 어떻게 생성했는지 선생님들한테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제 저는 3학년 10살들과 함께해서 조금 이제 결과물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계신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고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이제 더 멋진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캔바에 들어왔는데요. 캔바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뭐 채팅창이 지금 안 보여가지고 여기 있네요. 네, 캔바에서요. 이제 캔바에 보시면 좋은 앱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여기 앱에 들어가서 매직 미디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깔려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매직 미디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왼쪽에 맨 위에 상단에 왼쪽 상단에 매직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미지 생성형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택배를 운반하는 드론 택시를 그려줘 라고 그냥 학생이 프롬프트를 저에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도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수업 사례를 되게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 그냥 이걸 만들고 끝 이러면은 의미가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좀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미래 교통수단을 자기가 어떻게 소개를 할지 그리고 또 이 교통수단이 생긴다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발전될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쓰면서 아이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해 나가는 활동을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활동을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교통수단은 어떻게 생겼는지, 교통수단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교통수단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했는지, 고장마다 교통수단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지금처럼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책임감을 조금 가지고 이제 미래에는 좀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교통수단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이제 진짜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이랑 수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뭐 이 활동 하나하나에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업은 사실 성공한 수업, 멋진 수업 이런 게 아니라 도전기였어요. 그러니까 10살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좀 일관성 있는 수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약간 도전 정신으로 한번 해본 수업이었는데 약간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하면서 이제 좀 좋았던 점은 아이들한테도 이런 일관성, 그러니까 뭔가 탐구 질문이라는
하나의 뭔가 목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머릿속에 약간 스토리가 그려지는 수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배웠지 하지 않아도 질문만 가리켜도 아이들이 우리 이거 뭐 했잖아, 이거 뭐 했잖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쭉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사실 이제 개념 기반 이제 탐구학습이 저는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그 교육과 2022 교육과정을 봤는데 막 뭐 AI 디지털 수업도 하고 개념 기반 수업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그냥 문서만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부족한 점도 있고 제가 또 잘못 이해해서 했던 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알려주시면 다음번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또 우리 10살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좀 재미있게 수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금 내년을 생각하면서 녹여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뭐 앞서서 사용했던 매직스쿨 AI 같은 챗봇을 만약에 우리 반에 이런 AI 튜터가 들어온다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고, 이게 진짜 교육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건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제가 의도했던 대로 따라왔던 것 같고, 반 정도는 계속 답 가르쳐줘, 답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주셔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아니면 교사가 어떻게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고 이제 앞으로 저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은 이제 저는 약간 저도 이제 막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은 맨날 새로운 에듀테크 도구들이 나오고 또 2022 개정교육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머리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내년에 막 3학년, 4학년 담임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비슷할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변화가 일어났던 게 1년 사이에 일어나고 1년에 일어났던 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나고 이런 사회를 살아갈 텐데 뭔가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관통하는 뭔가 삶의 방식이 있다면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제 좀 주도적으로 좀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수업 사례 있으시면 많이 나눠주시면 저도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제 메일 주소인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활동지 같은 거 나누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주시면은 선생님들께 제가 다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좋은 발표 나눠주신 우리 서예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이제 막 계속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강의 들어보시고 좀 그래도 궁금한 점이나 이 자리에서 기억에 남는 점 또 이런 거 있으시면은 여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체 선생님들 대상으로 꼭 한번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신여고 김준호 선생님께서 지금 대기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서혜진 선생님. 예, 예, 정말 잘 들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이 가능한가 매번 상상만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렇게 만난 아이들이 결국에는 고3이 되면 저를 만나는 거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올라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경청했습니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또 이렇게 말씀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 연천초 이성미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수업이고 들으시면서 계속 감탄하고 있다고 남겨주셨고, 특히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선생님 수업에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남초등학교 이유림 우리 선생님께서는 활동지들이 다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또 응봉초등학교 홍성영 선생님께서는 너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채팅창에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행림초 김민수 선생님, 또 우리 강현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로 와달라고 여기 개인적인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면서 선생님, 뭐 이렇게 최희창 선생님, 박옥기 선생님, 문상혁 선생님, 또 우리 김소희 선생님, 또 갱 선생님, 뭐 곽준현 선생님 이렇게 계속 채팅창에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까지 아까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도 서혜진 선생님 한 말씀만 마무리 멘트 이 강의 준비하시면서 뭔가 느낀 점이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수업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부끄러운 수업이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냥 이거 도전기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선생님들한테도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너무 어려우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제 어떻게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0살 정말 이빨 빠져서 발음도 아직까지 어눌하거든요. 약간 그 친구들이랑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준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기본만 열심히 잘 다져서 올려보내면 멋지게 성장시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열정적으로 사례를 나눠주신 우리 서혜진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역삼초등학교에서 서혜진 선생님께서 우리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등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도전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안한 밤 되시고, 박현정 선생님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주셨는데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준비 기간과 운영 기간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수업보다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만 좀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이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의 변화를 이제 단원이 아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단원을 공부하는 딱 수준에서 계획을 했었어서, 그러니까 운영 기간은 딱 그냥 한 단원 분량만큼만 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했던 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런 매직스쿨 AI 이런 게 진짜 제가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됐었어서 이제 이런 뭐랄까 PPT 만들고 이런 것들보다도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이들 프롬프트를 제가 손으로 입력하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19명만 저희 반에 있어서 19명 정도는 입력하는 게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이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제가 볼 때는 교사 한 명이 뭔가 이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도입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학년군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만들고 공동으로 수업 설계를 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데 뭐 이번 거는 안 힘들었는데 제가 다른 과목을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동으로 연구하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러면은 또 다다음 주 11월 1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